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0원, 200원 후원해주시는 후원자분들께도 이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좀 목소리가 좀 차분해졌는데요. 뭐 이렇게 좀 많이 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직장 생활도 하고 뭐 이렇게 힘이 들다 보니 뭐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오랜만에 이제 방송을 한 것은 제가 이렇게 잘 지내고 있다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이제 얘기도 드릴 겸 또 유튜브는 또 정책상 6개월 동안 이제 동영상 올리지 않으면 흐름이 끊어지는 그런 측면이 있어 가지고 제약이 있을 수 있어 가지고 그건 좀 방송하는 입장에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오랜만에 올렸는데요. 이 성남에서 그나마 이제 자랑 삼을 수 있는 그런 남한산성에 와가지고 이렇게 중심지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제 불빛이 찬란한데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말씀드려서 이 남한산성의 행궁은 새롭게 이렇게 조성을 성남시에서 했어요. 이제 행궁이 일제 강점하에 사라졌던 행궁을 이제 그대로 이제 복원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료를 다 찾아봤는데 국립중앙박물관에 이제 수장고에 그게 이제 사진이 있는 걸 보다 보니까 1909년도에 이제 임의로 측량을 한다고 누가 이제 일본 사람이겠죠. 사진을 찍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대로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세계 문화유산에 걸맞게 그렇게 한번 꾸며보자.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 이제 실시됐던 게 이제 행궁 복원이었는데 전방에 행궁이 보이죠? 행궁을 복원을 했고요. 이렇게 여기는 이제 조명을 이제 전기세는 아끼지 않겠다 해가지고 밤새도록 이제 사람들이 왔다리 갔다리 해요. 밤새도록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제 선선한 이렇게 성남에는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여름에 불청객이라고 하는 그런 열대야가 잘 없거든요. 제가 이제 2008년도부터 살아보니까 열대야는 잘 없어요. 그런데 이게 산이 올라오니까 해발 고지가 이제 여기가 그래도 이제 한 60~70m는 되는데 600~700m가 되는 상황에서 올라와 보니까 지금도 상당히 선선합니다. 집에서 에어컨을 틀고 방에 누워 있는 것보다도 더 시원하다고 느낄 정도인데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네요. 최대한 엄한 사람들 이렇게 모습이 찍히지 않도록 하려고는 하고 있는데 그래요. 제가 궁극적으로 이제 오늘 방송을 하게 된 것은 최근의 사태에 대해 가지고 역사학자로서의 입장을 표명해야 될 필요는 있겠다 해서 이제 방송을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그렇습니다. 1959년도였어요. 그때 당시에 최인규 씨가 그 당시에 만송 이기붕 선생 국회의장이었죠. 이기붕 선생에 의해서 발탁이 돼가지고 내무부 장관을 맡았는데 그때는 이제 지금의 행정안전부와 이제 행정안전부죠. 행정안전부가 그때 당시에는 내무부하고 총무처로 갈라져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하나로 이제 지금은 통합이 됐죠. 그런데 그 내무부 안에 경찰도 있고 소방도 있고 그 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정부가 선거를 주관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민심으로 부딪혀 보니까 이기붕이라는 사람의 인물이 나쁘지는 않았어요. 처음에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 49년도에 서울특별시장을 하고 있을 당시에는 비서관이 매일 하는 일이 뭐냐, 여기저기 찾아오는 사람들이 남기고 간 선물을 돌려주는 일이 이게 전부일 정도로 바빴어요. 그 정도로 심성 굳은 사람이었는데 인물 평가를 나름대로 했는데 장면 박사한테는 안 되는 거죠. 1956년 선거에서. 거기에다가 이제 그 당시 진보당의 박기출 후보가 사퇴를 하면서 어이없게도 이제 이기붕 의장 입장에서는 어이없게도 그런 야권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지니까. 그래 이제 괘씸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진보당의 당수였던 조봉암 씨를 사법살인으로 날려버렸는데 그 사이에
자유당의 인기는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최인규 내무부 장관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민심이 이래서 선거를 한다면 답이 안 나올 수 있으니까 민심을 인정 안 하는 선거를 하겠다. 결국 부정선거를 하겠다. 이 얘기겠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때 당시에 이제 간단합니다. 40%의 투표용지를 빼내가지고 사전에 이제 기표를 하는 거죠. 이기붕, 이승만에게 이제 이승만, 이기붕에게 기표를 해서 이제 미리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 40% 안에 자기 투표용지가 포함되면 표를 못 받는 거 아닙니까? 그 부정선거죠. 그래서 일단은 뭐 50%가 넘어가면 당선이 될 수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제 그 어떻게 되느냐, 그 당시에 그 이승만 이기붕이 40%의 득표율을 먹고 들어간다, 이 게임이 되니까 이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부정선거가 이제 그 촉발이 돼가지고 그 최근에 그 이제 그 야인시대 그 2003년도인가요 드라마 했을 때 그런 그 대사들이 오버랩 돼가지고 이제 최근에 패러디로 나온 게 있어요. 그 이마수, 최준용 씨가 맡았던 이마수 역할에서 이제 그 얘기가 있었어요. 국민들은 임마 그 아무것도 몰라. 임마 선거 용지, 투표 용지가 안 나왔으면 안 나왔다 하는 거지 뭐 말이 많아, 이런 식으로 이제 몰아가는 그런 그 이제 그 저기가 있어요. 그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3.15 부정선거로 인해 가지고 이제 제1공화국이 무너졌는데 미국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그 4.19 혁명이 이루어졌는데 그 이후에 이제 어떤 적이 있었느냐 하면은 많은 게 이제 바뀌었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은 뭐 그 이후에도 공정치 못한 선거가 있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만은 그 박정희 정부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선거관리위원회를 사법부하고 엮어가지고 이제 독립기관으로 둘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저 국무총리실에 국무조정실이 간섭을 하거나 총무처나 이제 내무부에서 간섭을 하지 않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인위적인 독립이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선거가 공정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소는 갖춘 셈이 되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선거가 공정하지 못했다라는 뭐 그런 얘기가 뭐 여러 번 나오기도 했어요. 사실 박근혜 대통령도 부끄러운 선거였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가 있었고, 김영욱 전 중앙정보부장도 부끄러운 강권 개입이었다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할 정도로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결과론적으로 이번 사태와 마찬가지로 현장에서 투표 용지가 부족해가지고 투표를 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다는 거에 대해 가지고는 이건 뭐 부정선거라고 얘기를 해도 누가 반박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투표용지가 이제 부족하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물론 사전에 누가 빼내가지고 이제 사전기표를 했다 이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3.15 부정선거하고는 결이 다르긴 다른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원칙적으로는 이게 이제 잘못된 게, 원칙적으로는 이제 전국에 그 각 그 투표소가 이제 그 수백 군데 이제 정해지지 않겠습니까? 수천 군데 이렇게 정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각 그 투표소에 투표를 하러 오는 선거인단 명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선거인단 명부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성남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살고 있는 뭐 성남에 어느 뭐 예를 들면 뭐 예를 들어 야탑동이다. 그럼 야탑동에 뭐 선거인 명부에 뭐 한 5천 명이 이렇게 적시돼 있다. 그러면 5천 장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날 예를 들어서 4천 명이 투표를 하고 가고 1,000명이 안 왔다. 그래 1,000장이 남았다. 그러면 이제 반납하면, 그리고 영원히 보관하면 그건 끝인 거예요. 그 영구 보관이 돼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기처리도 어렵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니까 모든 걸 아끼자는 의미에서 그런 그 실질적으로 투표용지가 많이 남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부분 인쇄를 단행했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버린 거죠. 그 기본을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대한 그런 그 상황이 이제 발생한 거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 책임도 안 지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이제 그 간섭을 받지 않고 그런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어느 그 누구로부터 이제 감시와 견제, 질책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무언가를 할 수 있으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지낸 것들에 대한 폐해가 드러났지 않습니까? 선거 관리를 해야 될 사람들이 평소에는 일이 없으니까
사무실에서 노닥거리다가 선거 때 갔다가 오니까 휴직해가지고 나 선거 사무 안 할란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제 그 평소에 일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 뭐랄까요, 성과급이라는 이름으로 성과 지표를 스스로 제시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 뭐 83억 정도를 집행을 했다라는 식으로, 이건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제 그 사실 그 공무원들이라고 하는 것은 성과가 이제 나오기가 힘든, 성과 지표를 만들기가 힘든, 그래서 1년 동안을 뒤집어 가지고 이제 대책임들 했을 때 경력금 형태로 주는 거는 있는데 성과급이라고 주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자기들이 셀프로 해가지고 성과급을 받아간다. 이거는 이제 그 과거에 이제 그 전두환 씨가 이제 그 육군 대장으로서 전역식을 할 때 폼 한번 내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그런 그 태극 무공훈장을 주고 82년도 대통령일 때 그 수교훈장 광화대장부터 해가지고 그 뭐 건국훈장 대통령장 이런 식으로 자기가 그 대통령 전두환이 개인 전두환한테 이제 훈장을 주는 식으로 이런 거밖에는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를 해서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모양이면 차후 선거도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어요. 예산을 아낄 때는 아껴야 되는데 써야 할 때는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써야 할 때는 쓰지 않고 불필요한 데는 또 써버리고, 이게 견제와 균형이 잡히지 않는 이 상황에서는, 물론 뭐 저는 뭐 이렇게 성남에서 이렇게 느긋하게 오늘 좀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이제 주말이다 보니까 적어도 이제 한 최대 수치로 따지면 한 제 예상으로 한 25,000명, 많으면 한 10,000명 정도는 그래도 그 저기 시위 현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올림픽 체조 경기장 그쪽으로 가가지고 그 세를 규합해서 각자의 의견들을 분출하고 있을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이제 동력이 꺼지지는 않았어요. 햇불이 타올랐는데 꺼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이제 극우 세력의 이제 인물들이 가가지고 이제 좀 이렇게 부정선거 프레임으로 이렇게 내세우는 그런 그 과정 속에서 이렇게 그 보면은 조금 이렇게 시위의 양태가 좀 이렇게 순수성이 변질되어졌다는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조금 있기는 해서 조금 우려를 자아내고는 있습니다. 그들이 새로운 권력이 된 거냐 이렇게 행동을 하는 측면에서는 조금 우려스러운 측면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대학생들이 나서고 이 깨끗한 이 대학생들이 나서가지고 이 선거 자체를 이제 문제를 삼고 하는 것은 그건 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당한 일이겠죠. 그런데 이제 그 다만 이제 그 이게 이제 결국 부실 선거였느냐 부정 선거였느냐 법이 따져봐야 되는데, 공정하게 따져볼 수 있을지가 일단 의문이고, 두 번째는 공정하게 따져본다고 해도 어떻게 이제 판단이 되어질지는 알 수가 없어요. 거기에다가 지금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것은 누가 봐도 더불어민주당하고 그 국민의힘 두 당이 국회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데, 완투 펀치를 형성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선거 결과가 이제 자기들의 입장에서 극단적으로 아쉬울 게 없다고 판단이 되어지는지, 양쪽에서 재선거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있어요. 물론 선거가 아쉬운 점이 없지는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서 뭐 더 뒤집을 가능성에 대해 가지고 이제 고민을 안 하다 보니 양쪽에서 재선거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으로 당리당략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뭐 구체적으로 좀 언급을 한다면, 예를 들면은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엎치락뒤치락해도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 자리를 다시 꿰찼다, 이런 측면에서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을 한 명 만들어냈다는 측면에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뭐 최소한도로는 이렇게 뭐 한숨 돌릴 수 있게 되지 않았느냐라는 식으로. 그리고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우리가 험지라고 생각했던 곳을 몇 군데 가져오고 안방도 그나마 이제 지켜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뭐 담배 한 피고 커피 한 잔 마실 여유는 된다, 뭐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부실 선거냐 부정 선거냐에 대해 가지고 제가 언급하기는 좀 곤란한 측면이 있고, 부실과 부정이 혼합되었을 수 있다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판단이긴 한데, 저는 이제 깔끔하게 이제 제 선거를 이제
갈 수 있다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국민적인 합의에 따라 가지고 선거의 투표 방식과 개표 방식이 정해져야 되겠죠. 지금은 소위 말해서 그런 그 오해를 살 수 있는 과거의 방식에서 발전되어 온 방식들이 이루어지다 보니 오해를 살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지고 있는 그런 그 방식으로 지금, 그러니까 이제 모두가 인정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방식. 그러니까 이제 100%를 인정할 수 있는 방식은 없겠습니다만은 상당수가 좀 인정을 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방식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야 합의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선거법을 개정해 가지고 재선거를 치르는 것이 가장 좋은 선례가 아니겠느냐고 저는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다만 결정권을 가지고 있을 양당에서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의 싸움. 그리고 또 이제 또 한편으로 우려되는 것이,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재선거를 했을 때 기어이 투표 열기가 불어닥쳐 가지고 정원호 후보가 역전승을 다시 거두는 상황에서 오세훈 후보 진영이나 그쪽 지지했던 국민들이, 서울 시민들이 반응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이 함축적으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재선거라는 말을 꺼내는 것은 사실 그 뭐랄까요, 그런 그 민주주의의 기본 관점인 입장에서 이렇게 이제 순수성을 가지고 있는 대학생들이나 현장에 그 데모를 하고 있는, 시위를 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순수성을 내세우는 분들은 재선거를 주장을 하고 있고 그거는 맞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틀린 말이 전혀 아니죠. 그러나 한쪽에서는 문제를 삼고 정권적 차원에서 타격을 주고 싶어는 하는데 이거를 이제 현실 결과가 뒤집어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려를 하는, 즉 다시 말해가지고 국민의힘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유야 어쨌든지 간에 이제 제일 이번 부정선거에 타격을 입었다고 할 수 있는 서울에 있어가지고 결과가 정원호 후보의 승리로 나타났다면 재선거를 주장했겠죠. 당연히 당리당략 차원에서. 그런데 오세훈 후보가 새벽에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니까 이게 또 말이 또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기준점을 잡을 수 있는 그 기준점이 없다 보니 이게 재선거가 되어야 되느냐, 현실적으로 선거 결과는 인정하고 법대로 따르면서 바꿀 걸 바꿔야 되느냐. 저는 기본적으로 이 방송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바꿀 걸 바꾸고 고칠 걸 고치고 처벌할 사람 처벌하고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단 새롭게 태어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이번 선거를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이제 국무총리, 대법원장,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장, 국회의장, 그래 이제 오부 요인 합심으로 결론을 내려 가지고 원천 무효 선거로 규정을 해 가지고 재선거를 예산을 들이는 한이 있더라도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의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항상 본 예산의 약 10% 정도를 추가 경정 예산안으로 편성을 하든지 예비비로 편성하는 게 있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재선거를 못 치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깔끔하게 재선거를 치러가지고 이제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내야 되지 않나 이제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제 그것도 간단한 문제는 아니겠죠. 선거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질타를 하고는 싶어도 자기 지역의 선거 결과가 뒤집어지는 것은 바라지 않을 수 있는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합의 도출을 이뤄내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닐 수는 있어요. 이게 지금 그래 이제 지금 현재 절대 다수는 질타는 하면서도 재선거는 아니지 않겠는가라는 이제 분위기가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일치된 합의로 재선거 프레임으로 갈 수 있느냐, 이거를 대통령이 고민 안 할 수는 없죠. 또 결과가 뒤바뀌면 뒤바뀌는 대로 또 이제 또 시비거리가 생길 수 있는 문제니까.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3.15 부정선거하고의 양상은 전혀 기본적으로 이게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대통령의 고민이 없을 수는 없어요. 지금 물리적으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이제 예정된 대로 이제 유럽을 국빈 방문을 해가지고
방위산업 관련해서 좀 무기를 좀 많이 팔기 위해서 세일즈를 하러 간 그런 입장이고 교민들을 격려해주는 입장에서 다만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의 고심은 클 겁니다. 이 그 부실 부정선거 사태에 대한 최고의 책임은 결국 대통령이 지는 건데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그 선을 그어줘야 되는데 어느 선까지 선을 그어줘야 되느냐. 물론 이제 자기는 일단 그런 얘기는 했어요. 선거 결과 자체는 어떠한 결과든지 받아들인다. 준엄한 민심의 그런 그 판단으로 받아들인다고는 했는데 다만 이제 그 부실 부정선거에 대한 프레임에 있어 가지고는 이제 어떤 그 결론을 내려야 되는 것은 맞겠습니다만은 재선거에 대한 그런 합법적인 프레임에 대해 가지고는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을는지에 대한 대통령의 고심이 필요하겠죠. 그러려면은 이제 그 오부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국가기관의 장이라고 할 수 있는 내각의 총괄 책임자의 국무총리, 그리고 이제 그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 국회의장 뭐 이렇게 이제 그 만나가지고 어떤 그 합의 도출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삼권 분립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모두의 합의에 의해서 이제 결론을 내려져야 되겠죠. 대통령이 혼자서 결정한다는 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거는 국민 누구도 받아들이지는 않을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저로서는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그 부실 부정선거 프레임에 있어 가지고 완벽하게 대수술을 해서 발본색원해서 재발할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 하기는 하겠지만 제 개인의 생각은 재선거 프레임이 맞다고는 보는데 그거를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어떠한 결론을 내리고 선을 그어주게 되면 그때 가서 국민들이 또 어떤 입장을 모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결국 우리나라 헌법 제2조에 보면은 대한민국은 이제 그 국가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으니까 국민들이 일치 단결된 그런 그 결론에 도달하는 프레임이 나와야 될 겁니다. 즉 다시 말해가지고 이유야 어쨌든 지금은 일부 대학생들이 우리나라의 핵심도 아닌 것이고 그 체조 경기장에 모여 있는 그 한 2만 명의 국민들이 주류는 아닌 것이거든요. 5,300만 모두가 이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 하더라도 대다수가 인정할 수 있는 수준에서 어떠한 결론이 나와줄 수 있게끔 우리가 이제 그 정부의 이제 조치를 지켜보고 그 다음에 이제 안 되면은 이제 국민들이 광장으로 나올지 말지에 대해 가지고는 거기 가서 이제 고민이 뒤따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 이전에 있어 가지고 당선이 되어졌던 낙선이 되어졌던 이번 선거에 입후보한 모든 분들이 모든 프레임에 대해 가지고는 국민들의 뜻과 원칙에 따르겠다고 이제 합의를 할 필요는 있어요. 그 합의가 전제가 안 되면 곤란하거든요. 물론 뭐 솔직한 얘기가 당선된 사람은 결과가 뒤집히는 걸 원하지 않을 것이고 낙선한 사람은 다시 한번 기회를 얻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있을 것이고 뭐 하여튼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당선을 목표로 해서 나오는 거지 떨어지려고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이제 신중하게 그런 그 중지를 모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좀 더 냉철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프레임을 들어가지고 어느 하나의 그런 그 권력 세력으로 자리매김을 한 것냥 그렇게 이제 그 좀 이렇게 그 국민들이 나서는 그거는 뭐 저기 좀 이렇게 그 바람직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그 생각이 들어가네요. 국민들의 절제와 자제가 필요하고요. 순수성이 있어가지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그런 그 순수성의 발로로서 무언가를 하는 것은 그건 뭐 국민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니까 박수를 쳐줘야 되겠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새로운 권력이 탄생해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갈 수 있다는 신호를 주는 것은 곤란하지 않겠냐. 그거는 민주주의가 아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제 거리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체육관에 이제 모이는 일반 시민들, 그리고 이제 지금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는 대학생들의 순수성을 믿어 의심치 않고 의심하고 싶지도 않네요. 그들의 순수성이 국민들을 일깨워가지고 어떠한 순수한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주 방송은 많이 못하고 있는데요. 계속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는 분들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가끔씩은 이제 조회수를 보는데 조회수가 한 100회 정도씩은 나와요. 그러면 그만큼 그분들이 보신다는 얘기니까 저도 이렇게 방송을 끊을 수가 없네요. 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여건이 되면 좀 더 이렇게 퀄리티 있는 방송으로 보답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할 수 있는 건 아직까지는 제 목소리 자체가 무기니까. 그런데 제 목소리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최근에 유튜브 정책이 좀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본인의 스스로의 목소리가 담아지지 않는 짜집기 동영상으로 추정되는 경우에 철폐를 가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혀 이렇게 내용상으로 봤을 때 어떤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영상도 철퇴가 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수익이 몰수된다든지 이런 것도 볼 수가 있었는데, 저는 제 목소리를 무기로 삼다 보니 그런 일은 없다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남한산성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남한산성의 밤하늘에 이제 이렇게 빛공해로 인해 가지고 이제 별은 보이지 않는데요. 밤하늘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소원 빌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즐거운 토요일 되시고 가볍게 삼겹살에 소주라도 한잔 하시면서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